오늘의 핵심 이슈 10가지 하루가 바로 떠먹여 드릴게요. 지금 바로 10위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 진단을 받아 한일 정상회담 만찬 등 공식 행사에 불참합니다. 김 여사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한 4대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됐으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8위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네이버는 발전된 온서비스 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6위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리퍼는 14시간 연속 비행하며 정찰과 정밀 타격이 가능해 북한뿐 아니라 서해상 중국 활동 감시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는 10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진행 방식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4위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며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3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데이터 복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백업과 시스템 미비로 반쪽짜리 이중화에 그쳐 데이터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2위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제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경직계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방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1위입니다. 북한이 7년 만에 참석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영 외무성 부상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